오늘 함께할 멘토님 바로 불스케팀 멘토님인데요. 네. 먼저 만나뵙기 전에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불스케팀 멘토님의 노란 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1월 3일에 매수 쌓인 주식 유니테스트 8.9% 상승이고요. 1월 6일에 로봇 관련주였죠. 에브리봇으로 10.2%, 또 로봇 관련주입니다. 1월 11일 로보로보로 14.7% 상승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 셀바스 AI로 무려 69.9%, 7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내셨습니다. 정말 멋있다. 그쵸? 네. 그리고 1월 16일에 하이로닉으로 9.7% 상승입니다. 정말 많은 수익률 속에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선 멘토님 그러니까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멘토님의 수익률표 보니까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우선은 한 종목씩 조금 리뷰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오늘 또 챗 GTP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셀바스 AI로 무려 70% 가까운 69.9%, 이건 뭐 거의 70%라고 해도 무관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며칠 자, 만에였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1월 11일에 매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 셀바스 네. AI부터 멘토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멘토님, 오늘도 관련 테마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셀바스 AI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됐는지, 또 멘토님은 이 종목 어떻게 캐치하셨는지 멘토님의 전략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국내 상장한 1호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또 AI, 디지털 융합, 포메이션과 그다음에 음성 합성하는 딥러닝 기술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또 이렇게 좀 출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는 기술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음성 인식 인식률 자체가 98%의 이상 높은 인식률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고요. 원천 기술 특허 역시 마찬가지로 79건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챗 GPT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미 3차례나 30억 달러를 투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즉 13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의 자금인데, 그런 소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셀바스 AI가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냈었거든요. 단기간에. 아무래도 제가 인공지능, 딥러닝 관련주들 처음에는 코난 테크놀로지랑 또 다른 종목 뭐였죠 오늘? 급등한 종목들 두 개, 솔트룩스, 이 두 종목이 굉장히 대장주처럼 급등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 오히려 셀바스 AI가 딥러닝이나 음성인식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기술도 갖고 있고 매출도 올리고 있어서 관련 수혜주 좀 부각될 것이다 예상이 됐는데, 제가 공략한 날을 보시면 이렇게 좀 준비할 것 같거든요. 1월 11일 수요일 날 오후 2시 30분 정도에 8,180원에 네. 현재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세트 기준 봤을 때 이날이거든요. 예, 네. 이날 오후 거의 주가쯤에 공략해드렸고, 다음날 출발 자체가 약간 5% 가까이 상승 출발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5일선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상승을 보였다가 딱 5거래 만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38% 수익 났다. 절반만 매도했고 절반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딱 이 시간에 38%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14,500원이 부근해서 7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이러면서 좀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올리셨는데, 친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와.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수익을 68%, 69%, 68%, 이분은 금액을 올리셔서 제가 가렸는데 엄청나게 네. 많이 버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70%, 7%, 69%, 70%, 68% 엄청나게 좀 많은 분들이 정말로 65%에서 한 70% 사이에 수익을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따라해 주셔서 수익을 좀 많이 보셨고, 실질적으로 오늘 초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더 맞아요. 이상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오늘 뭐 진입하신 분은 많이 없으시겠죠? 네. 예, 그렇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충분히 지금 챗 GPT가 아무래도 구글의 아성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대등한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구글 사내에서도 챗 GPT를 굉장히 적색 경보를 내리듯이 위협하고 있는 경쟁 상대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구글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지금 90%가 넘게 압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데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챗 GPT에 투자한 이유는 이러한 인공지능으로서 검색 기능 자체를 구글을 넘어서겠다라는 게 목표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편리함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인 투자 소식들이나 혹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식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챗 GPT가 12월 1일 날 오픈했는데 오픈한 지 5일 만에 무려 100만 명이나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사회적으로 미국 대학교에서는 레포트를 챗 GPT가 다 작성을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다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셀바처럼 지금까지 굉장히 급등세 나타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쉬어갈 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어지는 수익률 리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정 아나운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눈에 띄나요? 아무래도 좀 오늘 매도한 종목이 셀바스 AI도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셨던 만큼 오늘 매도한 종목 또 하이로닉도 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멘토님. 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실질적으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모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기기가 납품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략하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했던 부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제가 방송에서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하이로닉이었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1월 들어서 오히려 지금 좀 피부 미용 쪽이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최매물 좀 나왔지만 오히려 제가 1월 16일 날 월요일 날 지금 없는 사람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행여나 이때라도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를 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매수가가 한 이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까지 0.1%, 10%의 무상승률이 하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을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약 10% 가까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장 초반부터 충분히 두 자릿수 수익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9%, 8% 제가 오늘 7,900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8%, 뭐 10% 수익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8%, 7% 이렇게 많은 분들이 8%에서 10% 가까이 이 분은 아마 추매하신 분일 것 같아요. 추매해서 지난번에 수익 실현 못했고 타이밍 놓으신 분들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으로 빠져나갔던 이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하이로닉에 1월 달에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언제 진입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적기에 오히려 좀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일주일 이내에 두 자릿수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또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로보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오늘도 네. 시장에서 좀 로봇 관련주들 또 흐름이 좋았던 만큼 이 로보도 여쭤보겠습니다. 14.7% 무려 6거래일 만에 짧은 기간에 또 많은 상승률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네. 경우에는 또 어떻게 앞으로 또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좀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다 하시는 종목도 있으면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예전에 재작년에 삼성이 로봇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로보가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로봇을 처음에 로봇 생산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 포지셔닝 자체가 교육용 로봇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교육용 자재를 좀 생산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코딩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교육용 자재가 점점점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공표한 게 있죠. 교육 개혁을 공표했는데 이런 첨단 산업, 이런 코딩 교육도 앞으로도 좀 개혁하면서 도입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한 만큼 오히려 로봇 교육으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로보가 최대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그 이후부터 공략을 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말 그대로 이후 동그라미 친 날 1월 11일 수요일 날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좀 20%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딱 6거래일 만에 15%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단기 공략주였는데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져서 처음에 이 5일선이 좀 이탈되는 바람에 뭐지? 하고 갸우뚱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로봇 관련주가 수급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순환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략을 했던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략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8%, 12%, 11%, 13%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수익을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좀 공략 드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도 채 안 된 기간이었죠. 목표가 대비해서 16%, 즉 15%의 대부분 참여자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노란톡방에 오셔서 오히려 시황이나 혹은 관련 종목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 타이밍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안내만 따라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똑같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면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는 다음 주에 공략해볼 이슈 속의 종목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아무래도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오픈 AI 회사에다가 무려 100억 달러 12조 3천억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게 지금 오늘만 터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왔어요. 미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CES.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12월 1일 날 챗 GPT 3.5가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 5일 만에 100만 명 가입. 엄청난 속도로 지금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고 이 가입자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굉장하다. 이거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또 소문을 내주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구글도 거기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압도적인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글도 흠칫 놀랄 정도의 이러한 챗 GPT의 성능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무려 3조, 4조 가까이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1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터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고 이런 검색 엔진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클라우드 웹 이런 서버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버, 이 서버와 관련해서도 시장 점유율을 지금 글로벌 2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1위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런 검색 엔진 챗GPT까지 기능까지 탑재를 해서 점유율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만큼 지금이 오히려 좀 저가로 본인들이 투자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한 달이 좀 안 된 사이에 좀 많이 이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뭐 일주일 정도는 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런 대세적인 상승에서는 충분히 이런 셀바스 AI처럼 대장주가 치고 올라간 반면에 솔트룩스 코나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주였으면 먼저 치고 올랐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가 지금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알체라 브리스텍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파동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 종목들, AI 관련주들도 충분히 뒤따라서 지금 대세 상승에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예, 지난주부터 해서 급등세가 많이 나타났었고요. 연속 급등세 나타나니까 바로 과열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거의 30분 단위로 거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세 몇 차도 나타냈습니다. 장기 이평선, 이게 240일선인데 장대 음봉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변환할 수 있는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 보였는데 그 기간만큼 이 상장 시대 가격 자체가 지금 오히려 저항대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단기 공략으로서 15,700원은 요 부분까지는 단기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과열 종목이 풀리고 나면 다시 그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과열 종목 풀리고 난 이후 하루 이틀 뒤에 수급 흐름 확인하면서 공략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 재작년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세 나타났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셀바스 AI도 엄청 크게 급등세 나타냈었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그려오다가 10월 달부터 저점 다지고 오히려 반등 나왔었고 12월 첫째 주부터 얘는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마인즈랩이나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월 초부터 급상승을 보였는데요. 얘는 후반 주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뒤늦게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공략했을 때 당시가 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이런 대세 상승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그 부분이 좀 해석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게 좀 급등세가 났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고 조정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 13,000원 부근이 좀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브리텍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뭐 AI 관련주다, 뭐 인공지능 관련주다라고 좀 예전부터 오랫동안부터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부각이 약간 좀 덜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들어서부터 강한 상승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런 이 매물대가 굉장히 커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 윗꼬리 맞고 계속적으로 여기 매물대들에 맞고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5일선을 지지타면서 계속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저점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금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한 번은 강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공략한다 하면은 알체라나 브리텍이 후발주로서에도 힘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속의 종목 이슈. 자, 그럼 멘토님 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과 거의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 즉 데이터 센터, 이와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를 좀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가 좀 활성화되고 굉장히 좀 시장이 커지려면, 그 파이가 커지려면 당연히 클라우드 서버 이쪽이 굉장히 좀 더 크게 발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즉 데이터 센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국내외 데이터 센터들 올해부터 새 제품을 많이 교체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서버용 CPU를 개발해서 이걸로 전면 교체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그에 따라서 오히려 투자에 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왔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카카오에서 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지금 이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나 투자사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의 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히려 투자하고 싶다라고 의향을 많이 보고 있고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나. 그리고 데이터법도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데이터 관련주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실질적인 사업과 이런 데이터법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오히려 데이터라는 단어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데이터 관련주,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서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거의 3대장입니다. 모아데이터, 줌인터넷, 데이터 솔루션이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거의 최근 들어서는 지금 약간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아데이터. 모아데이터가 거의 작년 여름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올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좀 상승할 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1,500원이었던 주가가 3,5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 네. 최근 12월 달에 조정을 보였지만 재차 지금 다시 이평선이 좀 수렴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러한 탐지 시스템, 예측용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데이터, 종합 물류, 이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데이터 관련 수혜주,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주로서 많이 부각이 됐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있죠? 줌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그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뉴스 검색, 커뮤니티 쇼핑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포털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치 테마주로서도 만약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지금 정치 테마주 분류가 됐었던 이러한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재차 AI 관련주들이 재차 상승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동시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약간 그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좀 끝났나 혹은 매물들이 더 쏟아지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4,500원을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재차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아마 차트 속에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줌 인터넷과 시세와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가파른 상태가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보호법이나 데이터법 3법 이런 게 통과됐을 때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상승 탄력만 보면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대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매물대가 좀 8,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돌파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재도전한다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소화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 속의 업종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업종들의 차트적인 흐름까지 불스케티 멘토님이 잡아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 불스케티 멘토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수익률 있죠? 이게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네, 유니 테스트로 지금 8.9% 수익률 달리고 계십니다. 에브리봇 10.2% 넘어가고 있고요.
로보로보로 14.7% 수익률 달성 중이십니다. 셀바스 AI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70% 가까운 수익률, 실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6거래일 만에 달성 중이십니다. 와우, 네. 그리고 하이로닉으로 역시나 9.7% 모두 오늘 매도한 수익률 셀바스 AI와 하이로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일주일을 채 넘기지 않는 보유 기간, 정말 와우. 단기간 급등, 네. 단기간 상한가 빡, VI 빡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사는 스마트 시티, 지능형 교통 통제, 교통 체계, 인공지능으로서 딥러닝으로서 영상을 분석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네. 이런 고화질 영상을요, 원본 해상도 손실 하나도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 영상 분석 시장을 타겟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화되면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됐었고요. 국방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상 용품으로서 군용 적합 제품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제 방산, K방산도 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게 미국의 이런 첨단 기술에 많이 놀랐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에 많이 놀라면서 원래 일주일 내로 며칠 내로 함락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선방하면서 러시아를 위기에 몰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역할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드론이 한번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해 왔는데 첨단 무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다라고 좀 많이 경각심을 일깨웠고 실제로 앞으로의 전쟁이나 앞으로의 국가 간의 대립이 있었을 때는 이런 첨단 기술들로서 먼저 방어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먼저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네. 국가도 정부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회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딥러닝 기술을 자체 개발을 했고 이런 메모리 관리,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을 개편하는 솔루션을 딥러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정확도를 점점점 높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챗 GPT도 역시 마찬가지로 챗 GPT의 성장의 최대 수혜주는 미국의 엔비디아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엔비디아의 강점이 뭐냐면 이런 GPU라고 합니다. 연산 기능을 할 수 있는 GPU, 이런 CPU처럼 이런 중앙 메모리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인공지능 산업이 자체가 발달될수록 GPU 산업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가 지금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는 네. GPU 없이 차세대 영상 분석 기술이 가능하게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발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방산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대 유망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아직은 차트를 보여주려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격을 좀 가렸는데 아직 상승부 초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딱 공략했을 때 셀바스 AI 공략했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네, 요때 부근이었는데 오히려 상승 돌파 나온 다음에 이때 공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계속적으로 단기 평선들이 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수렴을 하고 있고요. 점점점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역시 급등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곡선,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네. 슈팅이 강하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